할머니, 편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그 편지가 저를 살렸어요. 청년의 손에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소중히 보관된 편지 20통이 들려 있습니다. 6개월간 주고받은 편지. 그 편지가 한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서울 성북구의 한 요양원 4층 복도입니다. 11월 오후 3시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요양원 앞마당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당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보이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402호 할머니의 방 문패에는 박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테이블이 전부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과 딸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습니다. 저녁 5시 30분 식당에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나와 1층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식당 안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서너 명씩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습니다. 배식대에서 받아온 저녁 식사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혼자 드세요? 45세 김 간호사가 할머니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김 간호사는 이 요양원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으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아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김 간호사를 보며 웃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먹는 게 편해요. 김 간호사는 할머니 옆에 잠시 앉으며 오늘 날씨 좋았죠? 산책은 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네, 아침에 잠깐 마당 돌았어요. 은행나무 잎이 참 예쁘더라고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김 간호사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내일 저녁에 2층 어르신들 모여서 노래 교실한대요. 할머니도 오세요라고 권유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갈 생각은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저녁 7시 방 안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불을 켜고 서랍을 엽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꺼냅니다. 표지는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져 있고 페이지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1985년 3월 2일 드디어 교사 발령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일기장 중간쯤에는 아이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민수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지영이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10장도 더 찍었다. 할머니는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1년 11월 15일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왔다.
요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혼자 살기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날짜 이후로 일기는 끊겨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페이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일기장을 덮습니다. 3년입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찾아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요양원비는 매달 제때 입금됩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이제 익숙해졌어. 괜찮아.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립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할머니는 복도를 산책하며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갑니다. 요양원 1층은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와 밝은 분위기입니다. 할머니는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게시판에는 여러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할머니의 시선을 끕니다. 분홍색 종이에 큰 글씨로 어르신 펜팔 봉사 프로그램 안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안내문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새로운 소통의 기회를 드립니다. 대학생 및 일반 자원봉사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따뜻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펜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할머니는 안내문을 다 읽고 고개를 가볍게 젓습니다. 편지라. 요즘 시대에 누가 편지를 쓸까?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그냥 지나치려 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할머니는 다시 멈춥니다. 할머니는 뒤돌아서서 게시판으로 돌아옵니다. 안내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프로그램. 할머니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편지 쓰기 숙제를 내주곤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김 간호사입니다. 김 간호사는 서류 몇 장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다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펜팔 프로그램 보고 계세요? 김 간호사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오며 묻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한번 봤어요. 김 간호사는 안내문을 보더니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신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아니에요.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쁠 텐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김 간호사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글솜씨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할머니는 망설입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낯선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는 게. 김 간호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시도해 보세요. 심심할 때 시간도 보내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잖아요. 요새 할머니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됐거든요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김 간호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김 간호사는 기쁜 표정으로 제가 지금 사무실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죠.
신청서 받아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와 김 간호사는 함께 1층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 직원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신청서를 건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나이, 방번호,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75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 책 읽기와 산책을 좋아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며 할머니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김 간호사는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라며 격려합니다. 4일 후 수요일 오후 할머니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사무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할머니, 펜팔 프로그램 관련 서류 왔어요. 할머니는 책을 내려놓고 봉투를 받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할머니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펜팔 프로그램 안내라는 제목의 종이와 편지지 몇 장, 봉투, 그리고 작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카드에는 귀하의 펜팔 상대는 이민준 28세, 직장인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카드를 한참 바라봅니다. 민준 씨, 28살이면 손주뻘이네. 할머니는 편지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습니다. 펜을 집어들지만 쉽게 쓰지 못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소개를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펜을 움직입니다. 민준 씨에게 첫 문장을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처음 편지 쓰네요. 박영이라고 합니다. 75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지루하지 않길 바라요. 저는 오래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편지지를 가득 채워나갑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기대감이 어려 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밤 10시 서울 강남구의 한 IT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20층 높이의 건물 안 사무실 조명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몇몇 책상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책상에 28세 이민준이 앉아 있습니다. 민준은 모니터 2대를 앞에 두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고 민준의 이마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 3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을 제대로 못 먹었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옆 책상의 동료가 하품을 하며 민준아, 우리 언제쯤 퇴근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민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글쎄, 이 버그만 잡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버그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밤 11시 30분 팀장이 민준에게 다가옵니다. 민준 씨, 내일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어요? 민준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회의 자료를 깜빡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팀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항상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번 주만 벌써 몇 번째예요? 라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민준이 사무실을 나선 것은 새벽 1시입니다. 지하철은 끊겼고 민준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민준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새벽 1시 30분, 민주는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1층 우편함을 열어보니 몇 개의 광고지와 함께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에는 성북구 해림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거 봉사점수 채우려고 신청했던 거라고 기억해냅니다. 민주는 대학교 4학년 때 사회봉사 학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졸업 유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졸업은 했지만 학교 측에서 졸업 후 2년 이내에 봉사활동 3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주는 귀찮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달 전에 온라인으로 펜팔 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편지 몇 통만 주고받으면 시간이 채워진다는 말에 가장 간단해 보이는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손에 든 채 방으로 올라갑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질러진 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빨래는 쌓여 있고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몇 개 놓여 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지고 샤워부터 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운 민주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회사 일, 팀장의 핀잔, 내일 또 시작될 하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갑니다. 아까 던져둔 봉투가 보입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집어들고 뜯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옵니다. 민주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민준 씨에게 처음 편지 쓰네요. 박영이라고 합니다. 75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지루하지 않길 바라요. 민주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읽습니다. 하지만 읽다 보니 할머니의 글이 생각보다 진솔합니다.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대해, 젊은 시절 교사로 일했던 추억에 대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는 소소한 기쁨에 대해 적었습니다. 민주는 한 문장에서 멈춥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가끔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봐도 좋을 텐데요. 민주는 이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하늘을 본다. 민주는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제대로 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만 보고 퇴근할 때는 밤이라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민주는 집에서 쉬거나 밀린 일을 합니다. 민주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민주는 편지를 다 읽고 편지지를 내려놓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답장 기다릴게요. 민준 씨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민주는 노트북을 켭니다. 답장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민주는 고민하다가 짧게 씁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민준 드림. 민주는 작성한 답장을 출력하고 봉투에 넣습니다. 너무 짧고 성의 없어 보이지만 민주는 지금 더 쓸 기운이 없습니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 봉투를 넣고 내일 우체통에 넣기로 합니다. 민주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맴돕니다. 가끔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봐도 좋을 텐데요.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애씁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요양원 우편함에서 민준의 답장을 받습니다. 봉투를 열어 짧은 편지를 읽은 할머니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단 3줄입니다. 할머니가 2장이나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은 너무 짧고 건조합니다. 할머니는 역시 젊은 사람은 바쁘겠지. 나 같은 늙은이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 간호사가 어때요? 답장 왔어요? 라고 물을 때 할머니는 네, 왔어요. 그런데 바쁜 사람인가 봐요 라고 대답합니다. 김 간호사는 그래도 답장을 보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편지 써보세요 라고 격려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편지지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 대신 민준에게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고 씁니다. 민준 씨, 답장 고마워요. 바쁘시다니 몸 건강 챙기세요. 민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저는 오래전 사람이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민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쓰며 민준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두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와 쉬는 시간에 편지를 읽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을 보며 민준은 잠시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은 처음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답장을 씁니다. 할머니,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에요.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듭니다. 야근이 많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아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조금 드러냅니다. 할머니에게라면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민준의 두 번째 답장을 받고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 청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민준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민준 씨, 편지 읽고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힘들면 어떡해요. 저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요. 교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힘든 시간도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씁니다. 민준 씨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민준 씨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 일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가끔은 쉬어가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 창밖을 보며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는 게 큰 위로가 돼요. 민준 씨도 가끔은 하늘을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주는 할머니의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민준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민준은 편지를 여러 번 읽습니다. 가끔은 하늘을 보세요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민준은 이번에는 좀 더 긴 답장을 씁니다. 할머니, 편지 정말 고마워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저도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쉬는 것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편지를 읽으니 제가 너무 저를 몰아붙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씁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 한강에 가볼까 해요. 오랜만에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 편지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다음 편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주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세 번째 답장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민준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지가 민준에게 힘이 된다는 말에 감격합니다. 할머니는 김 간호사에게 간호사님, 저 펜팔 잘한 것 같아요. 제 편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 간호사는 할머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한강에 간다는 말에 응원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민준 씨, 한강 좋죠? 저도 젊었을 때 자주 갔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민준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쓰며 민준의 얼굴을 상상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웃는 얼굴이 예쁜 청년일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6시, 민준은 평소와 달리 정시 퇴근을 합니다. 팀장이 민준 씨, 오늘 일찍 가네? 라고 묻자 민준은 네, 오늘은 좀 일찍 나가보려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예전에 민준이었다면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켰을 텐데 오늘은 당당하게 사무실을 나섭니다. 민준은 지하철역으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한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준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거리의 사람들, 상점 간판들, 그리고 하늘. 민준은 할머니의 편지 구절을 떠올립니다. 가끔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봐도 좋을 텐데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11월 말의 하늘은 맑고 높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습니다. 민준은 이렇게 예쁜 하늘을 매일 지나쳤구나라고 중얼거립니다. 20분을 걸어 한강 둔치에 도착합니다.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리고 민준처럼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준은 벤치를 찾아 앉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건너편 건물들에는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점점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일몰입니다. 민준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봅니다. 해가 건물 사이로 천천히 내려가고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변해갑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듭니다. 지난 몇 년간 민준은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 또 일. 그것만이 민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준은 그냥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일몰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사진을 보며 민준은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이 순간을 편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봤고 그게 정말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1시간 정도 한강에 앉아 있다가 민준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냅니다. 민준은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오늘 처음으로 하늘을 제대로 봤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근 후에 한강에 갔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일몰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계속해서 씁니다. 할머니 편지를 받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스트레스, 지침.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편지 덕분에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하늘을 보는 것, 천천히 걷는 것, 그런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음 주 월요일 민주는 출근합니다. 예전과 달리 민준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민주는 스마트폰만 보지 않고 창밖을 봅니다.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민주는 동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평소 말 수 없던 민준이 먼저 말을 걸다니 신기합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동료들과 어울립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끔 미소도 짓습니다. 동료 하나가 민준아, 요즘 뭔가 좋아 보인다. 좋은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그냥 마음을 좀 비웠더니 편해지더라고요 라고 대답합니다. 오후 3시 팀장이 민준을 불러 회의실로 갑니다. 민준은 긴장합니다. 혹시 또 야단을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팀장은 민준 씨, 요즘 일 처리가 좋아졌어요. 이번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좋은 변화예요 라고 말합니다. 민준은 안도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퇴근 후 민준은 집에 돌아와 다시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요즘 일 처리가 좋아졌대요. 예전에는 항상 혼나기만 했는데 오늘은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편지가 저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할머니는 민준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편지가 민준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김 간호사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간호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김 간호사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할머니, 당연하죠.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답장을 씁니다. 민준 씨, 편지 읽고 정말 기뻤어요. 민준 씨가 행복해지고 있다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요. 민준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천천히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저도 민준 씨 편지가 큰 위로가 돼요. 우리 계속 편지 주고받아요. 할머니는 편지를 쓰며 민준이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3월 초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할머니와 민준이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방 책상 서랍에는 민준이 보낸 편지 15통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고 민준의 집 책상 서랍에도 할머니의 편지 15통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 주 편지를 씁니다. 민준 씨, 오늘 요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노란색이 정말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3층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께서 손주가 다녀갔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민준 씨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편지를 씁니다. 민준에게 요양원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이제 할머니의 작은 행복입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답장을 씁니다. 할머니, 개나리 이야기 듣고
저도 회사 앞 공원에 갔어요. 정말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편지를 받기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꽃도 보게 되네요. 지난주에는 할머니께서 추천하신 된장찌개를 먹어봤어요. 집 근처 한식당에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민준의 편지에는 회사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조금 수월해졌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하다 보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팀장님도 요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주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3월 중순 할머니는 특별한 편지를 씁니다. 민준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민준 씨, 저희가 편지 주고받은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 씨는 제게 손주 같아요. 제 진짜 손주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민준 씨는 매주 편지를 보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씁니다. 민준 씨 편지를 기다리는 게 제 일주일의 낙이에요. 우편함에 민준 씨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러 가는 게 설레요. 편지를 읽을 때면 민준 씨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비록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따뜻하고 착한 청년이죠. 일주일 후 민준은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민준 씨는 제게 손주 같아요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준은 10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는 완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민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자신을 손주 같다고 말해줍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답장을 씁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왔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할머니 편지를 받으며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요. 할머니가 저를 손주처럼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도 할머니를 제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를 합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영희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손주가 생겼어요. 매주 편지를 주고받는데 정말 착한 아이예요 라고 자랑합니다. 어르신들은 손주가 편지를 보낸다고 요즘 세상에 신기한 애라며 감탄합니다. 김 간호사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항상 외롭고 쓸쓸해 보이던 할머니가 이제는 밝고 활기차 보입니다. 김 간호사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펜팔 정말 잘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간호사님이 권유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행복을 몰랐을 거예요 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3월 말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가끔 기침을 합니다. 밤에는 열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김 간호사가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감기약 처방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권유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요. 그냥 환절기라 그래요.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민준이 걱정할까봐 두렵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편지를 씁니다.
민준 씨,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벚꽃이 곧 필 것 같아요. 민준 씨도 주말에 벚꽃 보러 가세요. 예쁜 걸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는 편지를 쓰며 기침을 참습니다. 민준에게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4월 첫째 주 월요일, 민준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가 없습니다. 민준은 이번 주는 조금 늦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할머니는 거의 정확하게 일주일 간격으로 편지를 보내왔지만 가끔 이틀 정도 늦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어도 편지가 오지 않습니다. 민주는 우편함을 2번 확인하지만 할머니의 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바쁘실 수도 있지. 요양원에 무슨 행사라도 있나? 민주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커집니다. 금요일 저녁 민주는 다시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할머니의 편지는 없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올라가 책상 서랍을 열고 지난번에 받은 할머니의 편지를 꺼냅니다. 3월 말에 받은 편지입니다. 민준 씨,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벚꽃이 곧 필 것 같아요. 민준 씨도 주말에 벚꽃 보러 가세요. 할머니의 편지는 평소처럼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4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2주 넘게 할머니의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주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75세의 노인입니다. 요양원에 계신다는 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으로 펜팔 봉사 프로그램 담당 기관을 검색합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점심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주고받던 박영희 할머니 안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참여자의 개인정보나 안부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2주 넘게 편지를 안 보내셔서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 라고 말하지만 직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답답합니다. 할머니가 걱정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합니다.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가지만 일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할머니 생각만 납니다. 할머니는 지금 괜찮으실까? 건강하실까? 혹시 병원에 계신 건 아닐까?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할머니의 편지들을 모두 꺼냅니다. 20통이 넘는 편지들입니다. 민주는 처음 받은 편지부터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들, 위로의 말들,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긴 문장들.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납니다. 가끔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봐도 좋을 텐데요. 첫 편지의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민준의 삶을 바꿨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할머니의 위로가 민준을 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손주 같아요. 이 말이 민준에게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민준은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깨닫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것을 민주는 결심합니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봐야겠다. 민주는 첫 번째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발신인 주소에 서울시 성북구 해림요양원 박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요양원 위치를 검색합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입니다. 민주는 다음 주 토요일에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요일 저녁 민주는 백화점에 갑니다.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편지에 카스테라를 좋아한다고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는 지하 식품관에서 가장 좋은 카스테라를 삽니다. 그리고 꽃집에서 꽃다발도 준비합니다. 따뜻한 색감의 카네이션과 장미로 이루어진 꽃다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선물 봉투를 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실까? 편지로만 주고받았는데 직접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더 큽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설렘. 그동안 편지로만 전했던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다는 기쁨. 금요일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합니다.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할머니께 드릴 선물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는 할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리라고 속으로 빕니다. 민주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잠듭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주는 지하철을 타고 성북구로 향합니다. 손에는 카스테라 상자와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가슴은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납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만나는구나. 어떤 분일까? 편지처럼 따뜻하실까? 지하철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 해림요양원이 보입니다. 5층짜리 건물로 깨끗하고 아담한 외관입니다. 정문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벚꽃나무에는 아직 꽃이 몇 송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1층 로비는 밝고 조용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민주는 데스크로 다가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영희 할머니를 뵈러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직원은 컴퓨터로 명부를 확인합니다. 박영희 어르신. 네, 계십니다. 가족분이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요. 저는 펜팔 봉사자입니다. 할머니와 몇 달째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 프로그램.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내선 전화를 겁니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죄송한데요. 박영희 어르신께서 지금 계시지 않으세요. 민주는 깜짝 놀라 네. 어디 가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직원은 어르신께서 라고 말하려는데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 한 분이 나타납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민준을 보더니 혹시 민준 씨세요? 라고 묻습니다. 민준은 놀라며 네, 맞는데요. 어떻게? 라고 대답합니다. 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손주 같은 청년이 매주 편지를 보낸다고요. 민준 씨라는 이름도 여러 번 들었고요. 민준은 안도하며 할머니께서 저 얘기를 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많이요. 할머니께서 요즘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요. 다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하지만 김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민준 씨, 사실 할머니께서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민준은 불안해하며 그럼 어디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김 간호사는 민준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조용히 설명합니다.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고열이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됐대요. 민준은 충격을 받습니다. 폐렴이요? 할머니께서 지금 많이 아프신가요? 김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디세요. 지금 성북구 중앙병원에 계세요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제가 병원에 가봐도 될까요? 할머니를 꼭 뵙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묻습니다. 김 간호사는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할머니 자식분들도 아직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자식분들이요? 라며 놀랍니다. 김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합니다. 할머니께는 아들, 딸이 있으신데 요양원에 모신 후로 거의 연락이 없으세요. 요양원비는 제때 내시는데 방문은 3년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 입원하셨을 때도 연락드렸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민주는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펜팔 프로그램에 신청하신 거구나. 민주는 더욱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김 간호사는 병원 주소와 병실 번호를 적어줍니다. 502호실이에요. 할머니께서 민준 씨 만나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주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김 간호사는 민준 씨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께 가족이 생기셨잖아요라고 미소 짓습니다. 민주는 요양원을 나와 즉시 택시를 잡습니다. 성북구 중앙병원이요. 민주는 택시에 타며 손에 든 꽃다발과 카스테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니 빨리 가서 뵙고 싶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주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편지들을 꺼냅니다. 어젯밤 집에서 가져온 20통이 넘는 편지들입니다. 민주는 편지 묶음을 꼭 안으며 생각합니다. 할머니, 제가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택시는 오후 3시에 서울거리를 달립니다. 민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하늘의 구름.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입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많이 아프실까? 민주는 주먹을 꽉 쥡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편지들을 꺼냅니다. 어젯밤 집에서 가져온 편지 묶음입니다. 20통이 넘는 편지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민주는 고무줄을 풀고 편지들을 하나씩 만져봅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지들. 하나하나가 민준에게는 보물입니다. 민주는 첫 번째 편지를 펼칩니다. 민준 씨에게 처음 편지 쓰네요. 박영이라고 합니다. 75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지루하지 않길 바라요. 이 편지를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민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다른 편지들도 훑어봅니다. 가끔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봐도 좋을 텐데요. 이 문장이 민준을 바꿨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이 위로가 민준을 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손주 같아요. 이 고백이 민준에게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민준은 속으로 빕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시길. 제가 지금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편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민준은 다짐합니다.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지.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살렸는지.
할머니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20분 후 택시는 성북구 중앙병원 앞에 도착합니다. 민주는 택시비를 내고 서둘러 내립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카스테라 상자, 그리고 가방에는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민주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1층 안내 데스크는 붐빕니다.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도 줄 끝에 섭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5분이 30분처럼 느껴집니다. 드디어 민준의 차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환자분 병실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502호실입니다. 5층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민준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립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5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뜁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둘러봅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복도 벽에는 병실 번호 안내판이 있습니다. 501-510호실. 민준은 화살표 방향으로 걷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은 병실 번호를 확인합니다. 501호, 502호. 드디어 502호실입니다. 민준은 문 앞에서 멈춥니다. 하얀 문에 5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민준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망설입니다. 갑자기 두렵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실까? 편지로만 주고받았는데 직접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민준은 심호흡을 합니다. 민준은 손에 든 꽃다발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쁩니다. 카스테라 상자도 확인합니다.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민준은 가방 안의 편지 묶음을 만져봅니다. 괜찮아. 할머니를 만나는 거야. 그동안 편지로 마음을 나눴잖아. 할머니는 나를 손주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셨어. 민준은 용기를 냅니다.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합니다. 똑똑똑.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민준은 처음 듣는 목소리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민준은 문손잡이를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준은 천천히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며 병실 안이 보입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할머니는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 파스텔 톤의 환자복, 그리고 온화한 얼굴. 편지 속에서 상상했던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민준은 문 앞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할머니와 민준의 눈이 마주칩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습니다. 낯선 청년이 누구일까?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민준을 바라봅니다. 낯선 청년입니다. 누구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민준은 한 걸음 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다시 말합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편지 주고받던 민준이요.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민준 씨? 편지 쓰던?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네, 맞아요.
6개월 동안 할머니와 편지 주고받았던 민준입니다. 드디어 할머니를 뵙게 됐네요. 할머니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키가 큰 청년입니다. 짙은 남색 스웨터를 입고 손에는 예쁜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상상했던 민준의 모습보다 더 따뜻해 보입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세상에, 직접 오다니, 어떻게, 라고 중얼거립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민준은 할머니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꽃다발과 카스테라 상자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습니다. 할머니, 답장이 안 와서 정말 걱정했어요. 2주 넘게 편지가 안 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계속 걱정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납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됐대요.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 썼어요. 민준 씨가 걱정했을 텐데. 할머니는 말하다가 기침을 몇 번 합니다. 민준은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할머니께 건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고릅니다. 괜찮아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민준 씨,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입원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준은 요양원에 갔어요. 할머니 찾아뵈려고요. 거기서 김 간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다고. 할머니는 놀라워합니다. 요양원까지 왔어요? 나를 만나려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편지가 안 와서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었어요. 사실 할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편지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할머니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지만 여입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와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가 무사하신 게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가져온 꽃다발을 봅니다. 따뜻한 색감의 카네이션과 장미입니다. 그리고 카스테라 상자도 보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미안하고 고마워요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민준은 할머니께서 카스테라 좋아하신다고 편지에 쓰셨잖아요. 제일 맛있다는 걸로 샀어요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봅니다. 편지 속에서 상상했던 모습보다 더 좋은 청년입니다. 눈빛이 맑고 미소가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민준 씨, 편지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말 우리 손주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민준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민준은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냅니다. 고무줄로 묶인 20통이 넘는 편지들입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 전부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보물이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편지 묶음을 받아 쓰다듬습니다. 자신이 썼던 편지들입니다. 민준이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니. 할머니는 민준 씨가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민준은 당연하죠. 이 편지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했는지 할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할머니와 민준은 잠시 침묵합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민준 씨, 그동안 편지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꿈만 같아요. 외로운 할머니한테 이런 선물이 라고 말하다 울먹입니다. 민준도 눈물이 핑 돕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 편지가 저를 살렸어요. 민준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6개월 동안 편지로만 나눴던 마음이 이제 직접 만나 전해집니다. 병실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할머니와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민준 씨,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편지만 주고받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꿈만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라고 말합니다. 민준은 테이블에 놓인 편지 묶음을 다시 집어듭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할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쓰신 거겠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아니, 의미를 넘어서 제 삶을 바꿨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민준은 편지 묶음을 가슴에 안으며 계속 말합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 6개월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 삶이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매일 회사 가기 싫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었어요.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병원에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민준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 힘들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고 편지에 썼죠? 사실 그 외로움이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의지할 곳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버티는 거였어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그런데 그때 할머니 첫 편지가 왔어요 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편지 묶음에서 첫 번째 편지를 꺼냅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어요. 봉사 점수 채우려고 신청한 건데 편지까지 써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할머니 편지를 읽는데 민주는 첫 편지를 펼칩니다. 여기 이 문장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가끔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봐도 좋을 텐데요.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민준은 계속합니다. 처음엔 짧게 답장했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계속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응원한다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들이 조금씩 저를 녹였어요. 민주는 다른 편지를 꺼냅니다. 여기 이것도요. 저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가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머니 편지를 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한강에도 갔어요. 하늘도 봤어요. 천천히 걷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삶이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주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진심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민준 씨, 내가 그런 의미였구나.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냥 외로워서 쓴 편지였는데 누군가를 살렸다니.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도 저 때문에 덜 외로우셨다면 우리 서로를 살린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편지 묶음을 할머니께 보여주며 이 편지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생명줄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다시 읽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힘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편지들을 쓰다듬으며 민준 씨, 고마워요. 내 편지가 그렇게 큰 힘이 됐다니. 나도 기뻐요. 정말 기뻐요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와 민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병실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6개월간 편지로 쌓아온 마음이 이제 직접 만나 온전히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해요. 할머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할머니도 웃으며 나도 그래요. 민준 씨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민준과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점점 기울어 황금빛으로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먼저 입을 엽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냥 외로워서 쓴 편지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누군가를 살렸다니. 내가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진심이에요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단순히 편지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제게 삶의 의미를, 행복을 찾는 방법을, 그리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가족을 주셨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가족, 나한테도 자식들이 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아들, 딸 둘 다 있어요. 손주들도 있고요. 근데 요양원에 들어온 후로 거의 연락이 없어요.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이번에 입원했을 때도 연락했는데 안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편지만 주고받던 사이인데 이렇게 달려와 줬잖아요. 선물까지 들고.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꽃다발과 카스테라를 봅니다. 자식들보다 민준 씨가 더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민준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던 거구나. 민준은 결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제가 할머니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민준을 봅니다. 뭐라고?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합니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들과도 연락 끊고 살았어요. 평생 혼자였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할머니의 손주가 되고 싶어요. 편지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가 할머니를 돌볼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할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민준 씨, 정말 그래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죠.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 되어주시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길 바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는 처음으로 민준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 너는 이제 내 손주야. 내 진짜 손주. 할머니는 민준을 끌어안습니다. 민준도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속삭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편지로 쌓아온 마음이, 외로움이, 그리움이 이제 하나로 이어집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잠시 후 민주는 할머니에게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고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찾아올게요. 퇴원하시면 요양원에도 자주 갈게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도 사다 드리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게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데 민준아, 편지는 계속 주고받자. 편지 쓰는 게 나는 정말 좋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민준은 웃으며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 편지는 제 인생의 보물인데요. 계속 주고받아요. 자주 만나면서도 편지도 써요.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그래, 좋아. 우리 계속 편지 쓰자라고 말합니다. 민주는 할머니, 다음 주에는 카스테라 말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다른 것도 사올게요. 뭐가 좋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민준이만 와도 충분해.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딸기를 좋아해라고 대답합니다. 민주는 알겠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딸기 사올게요. 제일 맛있는 걸로요라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퇴원하면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기로 합니다. 봄이니까 꽃구경도 가기로 합니다. 민주는 할머니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고 따뜻한 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와 민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외로웠던 할머니와 외로웠던 청년이 이제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편지로 시작된 인연이 진짜 가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